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는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잘 푸는 거 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건데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세요 라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아이고 깜짝이야. 다 써버렸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아이고, 아니.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그랬대.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x 빼기 3, x 더하기 1.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정수 찾아서 우리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요 1차식 x 빼기 3이 0이 되고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좌변의 2차식이 0이 될 때 다시 한 번 더 좌변의 2차식이 0이 될 때 요 1차식이 0이 되는 x값 3하고 마이너스 1을 해라고 부르더라 이거야 지금. 그쵸? 우리는 마3하고 미안 4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1을 이 방정식을 해라고 부른다. 해라고 불러. 그렇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 이거야. 만약에 어떤 x의 제곱 더하기 세모 x 더하기 네모라고 하는 식이 있었대.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그랬대. 인수분해하세요. 인수분해하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세모하고 네모를 안 알려주고 이딴 식으로 알려줬어. 어떻게 알려줬냐면 있잖아. 얘가 0이 되는 값이 만약에 4하고 5야 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야. 만약에 4랑이야 4랑 5가 얘를 0 만드는 애야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이거지. 어떻게? x 빼기 4, x 빼기 5라고 요렇게 각각의 x에 관한 1차식이 4가 되고 5가 되는 1차식을 만들어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다 이거야. 이 원리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다음과 같은 우리 방금 읽었던 문제처가 나올 거예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1번을 보면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1번을 보면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정수가 눈치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뭐야 문제야 막걸리야 하는데 얘를 갖다가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방금 했었던 아이디어를 갖다가 할 거야. 뭐냐? 요 2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구할 수 있다면 그 x값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요 2차식을 다음처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인수분해 하겠다 이거지.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는 0이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보자.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데 근의 공식에 x는 근의 짝수공식 넣을까요? 그럼 b' 마이너스 1 되겠네요.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6 되네. 근한이 음수군요. 그럼 괜찮지. 왜? 복소수는 실수어서 합친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즉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니까 루트 5i가 돼서 얘의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5i라면 또 다른 한근은 보시다시피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을 인수분해하면 x 얘가 0 되도록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y가 되겠죠? x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y x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y가 되겠지. 그쵸?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얘가 0 돼야 되니까 아까도 해가 2와 3이었다라면 x 빼기 2, x 빼기 3이라고 한 것처럼 이해가셨죠? 부호 실수하지 마시길. 2번도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2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5를 인수분해하세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뭐 2, 1, 5, 1 뭐 이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얘를 는 0이라고 방정식 2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겠다. 그래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겠다 이거야. 이해하셨죠? 자, 1차에서 짝수네요. 그럼 B'은 1로 나눈 값 2가 되겠죠? 그러므로 x는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0 되겠네요. 따라서 한근은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4가 되고 또 다른 근은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14. 실수이긴 하네요. 무리수여서 그렇지. 실수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4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1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만 분배한 친구들은 이거 플러스로 바꿔도 됩니다. 마이너스 분배했다 생각하고 플러스 2분의 2 더하기 루트 14 적어주시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 분배했다 생각하셔서 x 플러스 2분의 2 빼기 루트 14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겠네요. 답안지는 뭘로 되어 있니? 둘 다 이걸로 되어 있는데 답안지도 답안지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됐죠? 오케이. 인수분해하세요라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왔던 곱해서 상수 더해서 일차항계의 수가 되는 정수가 나오질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x값을 구한 다음 그 값으로부터 인수분해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 다음에 13번도 이 문제도 되게 좀 잘 알아둬야 되는 문제인데 그 아래 문제도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이 차 방정식 fx는 0의 두분의 합이 6일 때 f5x 빼기 7은 0의 두분의 합을 구하세요. 2차 방정식 fx는 0이 있어요. 얘 두 분이 알파와 베타랍니다. 베타라고 합시다. 그때 두 분의 합이 6이래. 6이다. 그렇다면 2차 방정식 f5x-7은 0에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fx도 안 밝혀주고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게. 그럼 우리가 fx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무거나 두 분의 합이 6 되는 거 아무거나 만들어 버리지 뭐 편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만들어 봐. 뭐 해볼까? 2, 4 해볼까? 2로 해볼까? 아무거나 해도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알파를 1, 얘를 5라고 해볼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니? fx도 이렇게 만들어 버려. x 빼기 1, x 빼기 5라고 만들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돼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따라서 f5x 빼기 7은 여기 x에다가 5x 빼기 7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 사실은. 어차피 여기도 fx니까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 여기다 대입해버리는 게 낫겠네. 그럼 f5x 빼기 7은 여기 x에다가 f4는 4 대입하는 거고 fa는 a 대입하는 거고 f5x 빼기 7은 여기 x에다가 5x 빼기 7 대입하는 거니까 5x 빼기 7 빼기 1 5x 빼기 7 빼기 5 해가지고 5x 빼기 8 5x 빼기 12 따라서 얘가 0 되는 값이 해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얘가 0 되는 거 5분의 8 얘가 0 되는 거 5분의 12 따라서 두 근의 합은 5분의 8 더하기 12 5분의 20에서 4가지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할 텐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봅시다. 선생님 아무거나 다 돼. 아무거나 다 돼. 이거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봐봐. fx는 2차식입니다. 13번에서도 했었지만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말하는 x값은 좌변의 2차식이 0이 될 때 좌변의 2차식이 0이 될 때 x값을 말하는 거야. 좌변의 2차식이 뭐 예를 들어 1이 될 때 이런 건 해라고 하지 않는 거고 0이 될 때는 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얘는 2차식이니까 2차니까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이 두 개, 2차, 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요 좌변이 어떤 정해져 있지 않은 2차식인데 두 군데 한 번 알려준 상태인데 요 2차식의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그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야. 그쵸? 우리 알고 있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의 두 근이 2와 3이잖아. 여기 x에다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f2 이 집어넣어봐. 2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2 더하기 6 이거 얼마 되는 겁니까? 0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요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무슨 이 많을까요? 딱 두 개밖에 없을까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2하고 3밖에 없는 거야. fx는 얘를 fx라고 잡았을 때 2차식을 얘를 0으로 만든 x값은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해 또는 근이 해라고 부르는 거야. 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방정식에서는 해가 알파랑 베타가 해래요. 근이래요. 따라서 여기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야지만이 0이 되고 이 x자리에 베타를 대입해야지만이 0이 되겠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f 가로가 있는데 여기에 알파와 베타가 와야지만 0 되는 거야. 무조건. 지금 요 문제에서 14번 문제에서만큼은 fx는 여기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랑 베타가 와야 0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f5x 빼기 7은 0의 두 군을 갖다가 구할 건데 근데 얘도 어떤 식이냐? 원래 있던 fx에다가 5x 빼기 7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선생님 얘도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fx가 별로 어렵지 않아. 방금도 봤죠? 아까 파라프. 방금도 봤죠? 만약에 이런 친구야. 그럼 f5x 빼기 7은 얘 2차식, 얘도 정리하면 몇 차식 됩니까? 5x의 제곱이니까 2차식 되죠. 3차식, 4차식 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도 2차식이라고 2차식. 얘도 2차 방정식이군요. 얘도 2차 방정식이야. 얘도 2차 방정식인데 지금 f 가로를 0으로
뭘로 만든 x값이 알파와 베타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즉 5x 빼기 7이 알파가 돼야지만이 0 되는 거야. 즉 이 방정식을 해는 x 맞아. 근데 x는 넘어가고 5x 넘어가서 5로 나누니까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되는 거고, 5x 빼기 7이 베타가 될 때, 즉 7 넘어가고 5로 나누니까 x는 5분의 베타 더하기 7이 되겠죠. 요 5분의 알파 더하기 7의 세모, 얘를 네모라고 한다면, 아니 요 세모하고 네모가 지금 요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얘가 F 가로는 0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2차식은 0, 즉 2차 방정식을 2차 방식에는 알파랑 베타밖에 없다. 가로 안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고 베타를 대입해서 0이 되겠다. 즉 얘도 요 식에서 만들어진 거다. 따라서 가로 안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될 때 0이 되겠다. 그때 x값이 바로 요 방정식의 근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 세모 한근이 되고 5분의 베타 더하기 7이 상근이 되겠다. 따라서 지금 요 문제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세모하고 네모하고 더하세요. 따라서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 6이 됐잖아요. 그래서 5분의 20이 돼서 4라는 값이 되겠다. 아까 아무 숫자나 갖고 있는데 4 나왔잖아요. 그쵸? 항상 4가 나오니까. 이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149번) 보겠습니다. 149번 어떻게 푸는지 한 번 더 해볼게. 집에 가서 꼭 복습해보세요.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게 몇 번 연습하면 간단해집니다. 두 근의 합은 3이고 두 근의 곱은 4다. 이때 2차 방정식 f 2차 방정식 말해줬죠? 2x-1은 0에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2차식은 0, 즉 2차 방정식이에요. 요 2차 방정식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x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x에 베타를 대입해도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지금 f 가로는 0이 있는데 요 2x 빼기 1이 알파가 됐을 때 0이 되고 2x 빼기 1이 요 자리에 베타가 와야지 0 된다는 소리야. 2x-1이 알파가 되고 2x-1이 베타가 돼야지만이 0이 되는 거야. 조건이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알파 베타고, 요 새로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가 아니야. 요 x가 근인데, 즉 요 x는 넘어가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라고. 다시 거꾸로 대입해봐. x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1 대입해봐. 그럼 2 없어지고 알파 더하기 1 빼기 1하면 알파만 남지. 그래서 f 알파가 0이라는 이 모양이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2x-1이 베타가 될 때 얘가 0 되겠다. 즉 2x는 베타 더하기 1, x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 되겠다. 두 근의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세모가 얘가 네모가 될 텐데 이 두 친구의 곱을 구하랬대요. 오케이. 2분의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베타 더하기 1을 구하면 분모끼리 곱하니까 4, 분자끼리 곱하니까 1 알파 베타
2 알파 3 베타 4 1 고로 4분의 알파 베타는 4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1 어머 딱 맞네. 그래서 2가 되겠네요. 어떤 스타일의 유형인지 알겠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풀수의 15번. 이 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근이 3 빼기 루트 2일 때 만약에 뒤에 조건에 2차 함계수는 어차피 1은 유리수고 A와 B가 유리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또 다른 한근은 편리의 수이 누가 되는 겁니까? 3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하고 봤더니 진짜네.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유리수라고 줬어. 유도 유리수야. 따라서 모든 개수가 유리수이므로 한근이 3 빼기 루트 2 무리수라면 또 다른 근도 무리수가 되고 그 무리수는 얘의 편례수 3 더하기 루트 2가 되겠다. 따라서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A, B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두 근의 합은 6이 되겠죠?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A 따라서 A는 마름이 되고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합창공식에 의하여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 2 9 빼기 1은 7이 되고 7은 2차 함계수분의 상수항 B가 되겠다. 금방 나왔네요. A는 마이너스 6 B는 7 아주 손쉽게 A, B를 구했습니다. 둘이 더하라고 했군요. 둘이 더하면 1 2번도 얘는 중3 때 푼 거. 2번은 이제 고1 거. x제곱 더하기 역시 ax 더하기 b는 0에 한 근이 1 더하기 2하일 때 허수가 나왔네.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나왔는데 실수 AB래요. A하고 B가 실수래요. 실수. 근데 아시다시피 1도 실수잖아요. 2차 기수를 비롯한 모든 항의 개수가 다 실수보다 그러면 한근이 허수일 때 또 다른 한근은 편리목소수가 되죠. 즉 1-2i가 되겠다. 따라서 역시 근과 개수 관계가요. 편리목소수끼리는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가 되죠. 두 근의 합은 허수가 없어져서 2가 되고 마이너스 2차 계수는 1차 계수는 마이너스 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합차공식 많이 했었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5가 돼서 5는 2차 계수 상수항 b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하래요? 여기서 a에서 b를 빼래요. a에서 b를 빼세요. 마이너스에서 5 빼니까 마7 이 정답입니다. 자, 숙제는 124쪽까지고요. RPM도 있습니다. 이따가 말해줄게요. 카톡에다 올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128페이지 펴봅시다. 자, 1차 함수도 물론
되게 잘해. 1차 함수도 완벽해야 되지만 2차 함수를 완벽하게 공부하면 수학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수학이 굉장히 쉬워져서 2차 함수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공부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차 함수입니다. 뭐 함수 아시다시피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죠. 적어볼까요? 함수란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함수를 할 거거든요. 요 다음부터 이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삼차함수, 사차함수 재밌겠죠? 이런 함수들을 할 거예요. 이따가 그 수학상에서는 안 하고요. 다음 단에서 할 텐데 다른 책에서 이제 쭉 할 텐데 기본은 똑같습니다. 요거 정의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함수는 요 대응되는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할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관계식하고 관계를 표현한 식, 즉 관계식. 그 다음에 그래프. 좌표표면에 그려지는 그래프.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연습시킬 겁니다. 아시다시피 2차 함수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중3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한 단어로 딱 나와 있죠. 그 단어에서 뭘 배웠는지 오늘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써먹을 거니까. 먼저 2차 함수의 관계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표준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일반형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형태. 우리 재우 다 알고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확인 다 됐네요. 같이 해봅시다.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 또는 위로 블록인 포물선 둘 중에 하나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아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대표되는 우리 반에 반장이 있고 우리 집안에 가장이 있고 그렇게 어떤 한 소속에 대표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선들은 점들의 모임이거든. 이 점들 중에서 대표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여기 축이 있는데 축과 만나는 이 교점. 우리는 이 점을 축과 만나는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 선들 중에서 그 점들 중에서 대표되는 점, 꼭지점의 좌표. 또 유심히 보시면서 2차 함수를 공부해 봅시다. 자, 그래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x와 y에 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x와 y의 관계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봅시다. 책에 써졌다. 친절하네. 기본적으로 표준형 이번에 써졌는데 찾았죠? 책에 써졌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착하네 책이. 자 봅시다. 함수가 뭐라고 보세요? 함수란?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제한되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하나씩. 그러니까 나중에 재우가 나중에 커가지고 동시에 두 여자를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명만 좋아야 돼요. 그게 함수야, 함수. 알았지? 네.
부인이 많으셨더라고. 자, 자 봅시다. 그래서 2차 함수 먼저 기본형부터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기본형. 기본형의 관계식은 y는 ax의 제곱입니다. ax. 단 조건이 있는데요. a는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아니다? 여기서 a는 실수인데 0이 아닌 실수면 당연히 양수하고 음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이 친구의 그래프가 나눠지는데 이거 그려보시면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a가 양수일 때는요 아래로 물러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아래로 물러긴 그래프 그려지고 y축을 대칭축으로 하면 0,0 원점의 꼭지점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거 몇 개만 그려보시면 돼요. y는 2x의 제곱, y는 3x의 제곱, y는 4x의 제곱 막 그려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알겠죠? 거기까지는 중3이니까 내가 안 할게요. 그거는 이제 직접 하시고. 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물러긴 그래프이고 축의 방정식은 y축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방정식은 등식이거든요. 그래서 y축을 등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라고 부릅니다. x는 0. 이것도 중2 때 다 하는 건데 이거 다 아시죠? x축 y축이 있고 여기 좌표 찍으면 얘 0,0 여기 이 점은 1,0 얘는 2,0 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이 점 말고도 x축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의 y좌표가 다 0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x축을 y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 y는 0이라고 말할 거야. 알겠지? 더 나아가서 여기에 0,2, 1,2, 2,2, 3,2, 4,2, 마이너스 1,2 이 점들은 전부 y좌표가 이래. 그래서 이 점들로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다? y는 1이라고 부를 거다. 이번에는 요 y축에 있는 점 0,0, 0,1, 0,2, 0,-1 y축에 있는 점들은 전부 x좌표가 0이야. 따라서 우리는 얘를 x는 0이라고 부를 거고 1,2를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여기는 1,0, 1,2 다 x가 1일 거니까 얘는 x는 2라고 하게 돼. 일단 x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y는 상수,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x는 상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y축을 x는 0이라고 부르겠다. 여기까지. 그럼 a가 양수일 때 이 a 값이 1, 2, 3, 4, 5 커지면 커질수록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건 직접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는 꼭지점을 원점으로 하며 이렇게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있죠. 위로 블록. 오케이? a가 음수니까 음수는 마사 갈수록 더 작아지는 거죠. 오케이? a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은 점점 좁아진다라고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양수, 음수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본요. 자, 아무튼 a가 양수이건 a가 음수이건 간에 공통점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며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 두 친구는 y축, x는 0을 축의 방정식으로 하겠다. 그 다음 요것도 아셔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의 형태가 될 텐데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로 블록이 될 텐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경우 축으로부터
만약에 축이 x는 p라고 한다면 축 왼쪽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고 축 오른쪽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한다. 즉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곡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선생님 왼쪽 아래로 가는 이런 표현은 안 쓰나요? 안 쓸 겁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요거 아시면 됩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곡선 또는 직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 이 애들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또는 곡선이고 얘를 교과서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이런 친구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또는 곡선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또는 곡선을 교과서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을 감소한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을 감소하는 직선 또는 곡선이라고 얘기할 거고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킬 겁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시킬 거라고. 그럼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폭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즉 폭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관계식에서는 a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가 된다면 원점이 꼭지점이었던 포물선이 모든 점들이 다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그때 이 관계식은 어떻게 되느냐?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요 형태가 될 겁니다. 얘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표준형. 바로 여기 우리가 맨날 부르는 완전 제곱식이 등장을 하고 있죠. 완전 제곱식.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요 p, q가 아까 기본형은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고 요점 축의 방정식 주전 축발이라 할게요. 축의 방정식이 y축 x는 0이었는데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그림 보셔서도 p, q가 되지만 관계식을 보고서도 알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완전제곱식이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 누구? p. 그때 y값. p 빼기 p는 0. 0의 제곱은 0. 0 곱하기 a는 0. 0 더하기 q는 q.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됩니다. 요 p는 꼭지점 x좌표 p랑 동일합니다. 동일. 여기 x는 p, 여기가 x는 p. p, 0, p, q 지나는 게 x는 p.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뭐 쉬운 거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y는 2x의 제곱이 있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표현했대. 그때의 관계식은 y는 2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알려줄게. 잘 봐 친구들. 평행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평행이동을 했어요. 원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걔를 간단히 기호를 표현한 거야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표현했어요. 기본형을 목적어죠. 얘를 다음과 같은 평행이동으로 시킨 2차 함수의 관계식은 할 때 2차 함수뿐만 아니라 1차 함수건 앞으로 배울 모든 함수에 다 적용되는 룰인데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변동했다면 x를 찾아서 요 x 대신에 x 빼기 마삼을 대입하는 겁니다. 요 x 대신에 x 빼기 마삼, 즉 x 빼기 마삼이니까 결국 x 더하기 3이 되겠죠? 걔를 대입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y도 똑같아. y를 찾아서 y 빼기 상수, y 빼기 상수를 대입한다. y 빼기 4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떻게 되는 겁니까? y 빼기 4는 이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함수는 항상 y는이거든. 그러다 보니 좌변의 마사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뿔사가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다양한 함수들을 접근할 때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룰이니까 여기서는 안 쓸 거야. 여기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2차 함수만 다룰 건데 요 다음에 볼 거라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물어볼 거야. 얘를 딱 보고 이거 아래로 블록이니 위로 블록이니? 그러면 양수 2야. 그럼 아래로 블록이죠. 얘 꼭지의 좌표 어떻게 되니? 가로 안 0으로 만든 x가 마3. 그때 y가 4. 아, 마3, 4예요.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x는 마3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범위는 어디니?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범위는 어디니? 즉, 축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물어보는 건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건 축 왼쪽이죠? 다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범위는 어디니? 그러면 축 왼쪽이에요를 x는 마3보다 작은 쪽이에요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범위는 어디니? 축 오른쪽이에요 를 식으로 표현하면 x는 마3보다 큰 쪽이에요 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전개줄 y는 이렇게 되는데, 이 전개로 전개. y는 2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 더하기 4, 즉 2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8 더하기 22. 자, 이렇게 지금 요 식과 요 식은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꼭지점의 좌표를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가로 안을 0을 만든 x가 마3, 그때 y값 4, 얘가 꼭지점이야 라고. 그런데 일반형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대답하기가 살짝 시간을 좀 줘야 되죠. 왜? 다시 표준형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공식을 좀 쓰던가. 어떤 공식입니까? 일반형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2 a분의 2분의 b 12 이렇게 구합니다. 2는 4, 4는 3, 마3이 되겠네. 마3. 오케이? 마3이 되고, 다시 마3을 갖다가 대입해. 대입. 함수가 뭐야?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된다는 관계. 즉 x가 정해짐에 따라 y가 나오는 관계야. 그래서 마3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3의 제곱은 9, 9이 18, 마3 쓰니까 마이너스 36 더하기 22에서 40 빼기 36 하니까 4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갔니?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이런 형태를 뭐라고 했다? 일반형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형. 자, 일반형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고, 다 a는 0이 아니에요. 여기도 a는 0이 아니에요. 요렇게 표준형에서의 우변의 완전 제곱식을 쭉 전개를 해가지고 내림차수로 나타낸 꼴을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하고, 일반형에서는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진짜 중요한데, 즉 다시 말하면 콘셉트 x좌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까먹은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까먹은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일반형에서는 요 a, b, c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그래프를 보고 a, b, c의 부호 묻는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부호 묻는 문제 참 잘 나오니까 아시고. 자, 이거 한 번만 읽어봅시다. 나 따라 한번 읽어봐봐. 한번 읽어보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시작. 한 번만 더. 우변형 좌변형을 읽을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 시작. y. 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랑 같대요. 그게 관계식이지. 즉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입니다. 많은 중학생들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x인 줄 알아요. 2차 함수에서 일반형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요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쓸데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 그리고 천천히 128, 129 읽어보시고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특강 1번. 이차함수 뭐 문자가 많네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4,7일 때,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4,7이래요. 그때 AB 구하세요. 자, 지금 주어진 이런 형태가 일반형. 2창, 1창, 상수항이 내림차수 정리된 이런 구조를 일반형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표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네. 자, 표시적으로 한번 중3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한 거죠. 일반형 표시로 만든 작업.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2창과 1창을 2창의 개수로 묶습니다. 2창 개수가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가 되겠죠. 그리고 공간을 좀 벌려둡니다. 어떤 공간이냐?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표지적은 가로의 제곱이 있잖아. 요 2차과 1차를 보고 여기에 적당한 상수가 오면 좋겠어. 물론 1차 계수가 a가 있는 미정 계수이긴 하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할 상수는 1차의 개수를 2로 나눠서 걔를 제곱시킨 거. 즉 a의 제곱이 돼요. a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빼줘도 원래 식하고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 요 마이너스 a 제곱은 가로밖을 탈출하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나가죠. 플러스 2a 제곱이 되는데 동량이 있었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6b가 되겠다. 그러므로 꼭지점의 좌표는 가로를 0 만드는 x가 a, 그때 y가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의 제곱 빼기 6b가 되겠네요. 얘랑 같아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a가 4니까 대입해주면 마사의 제곱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6b는 마이너스 7.
그렇군. 너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는데 결국 b 완전 제곱식이네. 따라서 b는 마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지요? 지금 이 부분 할 수 있죠? 앉으시면 안 되기. 앉으시면 안 되기. 오케이? 네, 앉으시면 안 되기.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고 투 정점 마이너스 1,0과 4, 마이너스 5를 치다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2차 함수의 관계식을 일단 만드는 문제네요. 자, 근데 2차 함수의 관계식을 만들 건데 우리는 이제 갈등이 있어. 표준형으로 만들까? 일반형으로 만들까? 그럼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아니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표준형으로 만들지 일반형으로 만들지를 정해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 꼭지점의 좌표가 조건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축의 방정식이 조건으로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세팅해 놓고 문제의 관계식, 2차 관계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아시겠나요? 자, 여기는 지금 특강 2번 문제는 조건이 3개가 있어요. 뭡니까? 축방이 x는 1이다. 그리고 투 정점 마이너스 1,0과 4, 마이너스 5를 치다는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일반형도 표준형도 미지수는 3개야. 잘 보시면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아이고. 플러스 q. 일반형 y는 a, b, c. 그래서 조건 3개면은 얘도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축의 방정식이나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요 표준형으로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일단 축의 방정식 x는 1이다라는 소리는 요 p 자체가 얼마나 1이라는 거죠. 지금 p가 1이라는 소리예요. p가 1. 이해 갔나요? 오케이. 표준형에서 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이때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일반형의 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x는